꿈꿨던 직업 중 하나가 라디오 PD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98년? 9년? 이때 라디오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음악 듣고 좋은 노래 있으면 녹음도 하고 친구가 녹음해서 그 테이프에, 그때 이제 테이프에 녹음할 때니까 딱 기다렸다가 녹음 버튼 이 노래 나온다면 그렇게 라디오에서 나온 노래를 녹음해서 나한테 선물해준 친구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좋아하던 노래가 나와도 녹음을 하고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은 노래다라고 하면 나중에 또 사연 보내서 그거를 녹음하게 돼요. 그냥 추억만 더듬을 수는 없으니까 노래 하나를 좀 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고요풀의 첫 번째 리스트 곡을 가져왔는데 진영의 노래 중에서 난 여자가 있는데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따로 있어요. 제 진짜로 그 가요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는 너에 대해서 라는 곡인데 너에 대해서는 지금도 좋아하는 노래고 그거랑 좀 다르네요. 너에 대해서는 순애보를 하는 노래고 난 여자가 있는 데는 순애보는 아니고 오랜만에 이번에 다시 노래를 들으면서 제목을 일단 듣고 생각해 본 거는 난 여자가 있는데 라는 것이어서 전혀 그 노래 맥락을 제목에서 끌어내진 못한 것 같아요. 난 여자가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 하고 딱 가사를 보니까 노래 가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세 글자. 어떻게? 한 100번 하죠? 어떻게 100번 하는데 근데 이미 그 노래는 열린 결말이지만 10번 이상 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정해진 결론. 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인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원래 그 관계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노래 가사에 따르면 우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연인이었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저는 진실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오래된 연인이었거나 아니면 오래돼서 이제 편안하고 좋은 친구 같긴 하지만 더 이상은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은 그런 연인 관계이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그 사람에게 미안하니까 표현하기를 다정한 연인이었어 라고 한 게 아닌가 라는, 그래야만 덜 미안하니까. 우리가 너무 관계가 나빴는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느꼈다고 하면 더 미안한데 우리가 관계가 너무 좋았지만 내 마음이 이미 움직였다 라고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했대.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전화벨이 울리면 그녀가 곁에 있는데도 너이기를 바라는 그 전화벨, 그 마음, 너이기를 바라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 내가 너를 이렇게 그리워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누굴 만나든지 아니면 만나고 있지 않더라도 혼자 있으면서 전화가 울리거나 문자가 왔을 때 확인하기에 짧은 몇 초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진짜로 그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사 정말 잘 썼다. 이 부분 가사를 참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그런 거는 사실 그 마음은 순간적이잖아. 전화가 울리는데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순간적인 거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미 이제 내 마음이 드러난 거지. 확인돼 버리는 거지. 그때 이제 자기 자신도 확인한 거지. 내 옆에 다정한 연인, 원래 연인이 있었지만 전화가 울릴 때 순간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자기가 이미 내 마음이 더 이상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향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니까.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한데 하는 경우는 대부분 남편이 헤어지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죠. 연결도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사람과 뭔가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결심을 하는 것 같아요. 남편들은 그런 상황에서 아내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남편의 부정행위를 배신으로 느끼고 그 역시 너무 괴로운데 거기에다가 남편과 헤어진다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남편은 이혼을 원해도 아내는 이혼을 바라지 않죠. 결국 남편이 아내와 헤어지려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합의가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죠.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삼고 싶고 그것을 어떤 재산으로 혹은 위자료로 일종의 보상이죠.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고 배상인지 보상인지 다 필요한 부분이어서 소송을 하게 되고
변호사들은 그것을 이제 막 강조하죠. 저 남편이, 저 남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강조해서. 저는 사실 뭐 가사 전문 펌에서 일하기도 했는데 이혼 사건은 하지 않겠다고 대표 변호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양육비하고 일반 민사나 형사 사건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이제 이혼 사건을 해보니까 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인 게 없잖아요. 한 관계가 깨지고 나빠지는 데는 일방적이지 않는데,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쪽만 대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쪽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막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그런 괴리가 있군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형사에서는 딱 그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알고 하니까 하는데, 가사 사건은 소송을 진행해보면 우리가 막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상대방이 또 우리한테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반박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괴로움이 있죠. 난 여자가 있는 데에서는 앞에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연인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만난 그 이혼하는 그 배우자 부부관계를 보면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일 때가 많죠. 자녀 교육 문제에서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거나, 부부가 대화를 하면 대화만 하면 싸운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고, 그러다가 자기와 좀 잘 대화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원래 그 부부 관계가 혹은 연인 관계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다면, 혹은 두 사람이 정말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면, 저는 솔직하게 흔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부 혹은 연인이 나한테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보면, 당신은 지금 누굴 사랑하냐라고 물어볼 것 같고, 내 마음이 이미 이쪽 사람에게 나의 마음이 갔다는 게 확신이 선다면 그 사람에게 고백하기 전에 원래의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두렵죠. 비난받을 거고,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로부터도 비난받을 거고 하니까 두려울 것 같지만, 그 정도의 각오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보통 연인 관계라면 이미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면 내가 보내줄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부부로 온다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담했던 분들은 대부분 남편이 일을 하고 경력이 단절된 채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의 생활과 생계와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니까, 이혼을 결심하지 않아도 이혼을 할까 상담 오는 많은 여성분들이 하는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남편이 나에게서 마음을 떠난 건 알고 있는데 헤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배우자 부양제도라는 게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배우자 부양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아내의 삶을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양제도가 미성년인 자녀한테만 있는데, 부양제도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치열하게 다퉈지는 거죠. 엄청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닌 이상 부동산 재산은 한정돼 있고, 결국은 이 남편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이 사실은 큰 건데 나에게는 그럴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뭐 몇 억의 재산분할을 받고서는 긴 중년과 노년의 생활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여성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죠. 알지만, 밉지만 그래도 이혼은 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혼해주면 누구 좋으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인 분들을 상담할 때 제일 힘들죠. 그럼에도 이혼하라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더더군다나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남편이 계속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제가 경험해 봤듯이 10가정 중 7가정은 양육비를 안 주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자기 자식인데도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직장에 없다거나 아니면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이혼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죠. 젊은 분이라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하실 일을 찾으면 좋겠다. 이혼을 지금 당장 결심하기는 어려우니까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다시 하실 수 있는지, 경제적으로 독립이 돼야 사실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헤어질 결심을 잘 하는 거, 헤어질 결심을 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박진영도 노래 가사처럼 아내에게 아니면 헤어져야 할 오래된 연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겠죠.
이 부분은 감정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 같아요. 자녀 입장을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는 사랑하는 존재여야 하는데 엄마에게 혹은 아빠에게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어렸을 땐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자녀들도 이해를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잘 헤어지는 것. 잘 헤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